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핫텐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 주입니다. 시장에서는 기다리던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까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지난주 뉴욕 증시는 GDP 호조 속에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1990 그리고 490을 보여주는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만큼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올해의 증시 거래일도 오늘을 포함해서는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을 준비하는 연말 전략 어떤 게 있을까 잠시 뒤에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거래일째 내렸었던 중국 증시의 월요일장 개장 상황도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시 구간 현재 국내 증시 흐름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산타 랠리를 기대했던 12월이었지만 그동안 약세장을 연치 못했습니다. 묵은 악재였던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거치고 또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뉴욕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런 뉴욕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에 좀 반영이 될까요? 오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10시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죠. 테이퍼링 실시 이후에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로 시작하면서 코스피도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단숨에 1990선대로 올라선 모습인데요. 현재 10.04포인트 오르면서 1993.39포인트로 5거래일째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6거래일째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600억 원 넘는 매물을 팔고 있고요. 기관은 14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갑니다. 372억 원, 또 외국인은 300억 원이 넘는 동반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과 아우 동반으로 움직임이 아주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도 움직임이 좋은데요. 오늘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면서 490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포인트 오르면서 490.1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는 반대되는 그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57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도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외인도 5거래일 만에 매도를 전환했죠. 기관 4억 원, 외국인 3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죠. 0.42% 오르면서 143만 원 선 오늘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엔저와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서 약세장을 면치 못했던 현대차 3인방 오늘은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상향 조정과 함께 또 공장 증설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장 초반에는 하락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상승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살펴보죠. 배당락을 앞두고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0.47% 오르면서 10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판매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KT 판매 성장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5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47% 오르면서 3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였던 홈쇼핑주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GS 홈쇼핑 동반 1% 이상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확인할 수가 있네요.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약세 흐름 연치 못했던 CJ E&M 오늘 3%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이면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출된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애널 줄 소환에도 오늘 3%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도 오늘 1%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SK 브로드밴드와 메디톡스만 쉬어가는 움직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외환 시장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테이퍼링 이후에 원화 강세가 여전한데요. 연말 내고 물량이 집중이 되면서 그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1,060원대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60전 상승한 1,06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그룹주 살펴보죠. 현대그룹이 금융계열사 매각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동반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이런 금융계열사 3사를 매각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발표를 했는데요. 그룹 주요 3사의 부채 비율을 앞으로 좀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는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증권도 6% 이상의 강한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진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오늘도 3%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대해서 1,000억 원의 추가 대출 계획이 알려지면서 그 기대감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6,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테마주 철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이 이 개성부터 신이주까지 철도 고속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철도주들이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4달 계약 체결 후에 2월에 현장 실시한 후부터 4월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IT 8.96% 오르면서 제일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1%에서 9%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핫텐에서 월요일만 함께할 수 있는 무국 선생님의 일추월장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23일 미국의 11월 개인소득과 개인 소비 발표가 있습니다.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공개되고요. 하지만 일본은 일환 상생일로 휴장이죠. 화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11월 내구재 주문 예상은 전월보다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의 주택가격지수 마찬가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치 나오고 있고요. 11월 신규 주택 매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잖아요. 한국과 유럽,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유럽은 대부분 증시가 26일까지 휴장이고요. 26일에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12월 소비자 기대지수도 발표되고요. 마지막 금요일장 27일에는 일본의 11월 소비자 물가와 산업생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예정되는 경제지표 일정들을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난주 가장 중요했던 일정은 테이퍼링, FOMC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선진 증시와 또 신흥시장의 차별화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정들 살펴보면서 월간 세계 동향까지 짚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제거됐는데 네.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으로 나쁜 쪽과 좋은 쪽. 그러니까 좋은 쪽은 당연히 선진국 쪽이 네. 좋겠죠. 그래서 신흥시장 쪽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그 애매한 중간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어떤 경제지표 지금 쫙 설명했는데 저는 이거 요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거래일수로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들 30일이 납회일이니까 한 5일 남았습니다. 네. 5일. 그리고 26일이 배당 받으실 분들은 마지막으로 사는 배당부 날입니다. 27일이 배당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외국인들 입장의 시각일 때 일본이 오늘 쉬죠.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이 25일, 26일 연달아 씁니다. 그러면 요번 주에 그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세를 얼마나 빨리 회복할까라는 시가상위 종목들의 에너지를 이 헤지펀드 롱숏 전략으로 청산할 거와 그 다음에 계약을 마무리할 거 굉장히 복잡하게 계약 관계의 조절 과정이 보이지 않는 시장의 어떠한 내부적인 에너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 시장보다는 최근에 미국 시장은 뭐 산타렐리오 그들만의 리그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상해 증시가 계속 빠졌는데 요거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중국과 우리나라 쪽에 이제 계약을 해지할 거 해지하고 롱 포지션으로 배당받고 연초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세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를 그걸 노리는 거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세계 증시 동향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자금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월간 단위로 미국은 다우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보시죠. 마이너스 4.8%입니다. 외국인들의 그 유출입 속도가 빠른 홍콩 항생이나 홍콩 H 시장은 마이너스 5.8, 홍콩 마이너스 4.6. 반대로 대만은 플러스예요. 어떤 면에서는 일본, 대만 롱이고 상해, 한국, 그 홍콩 H 시장은 숏을 걸었던 형태가 그동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게 스위칭 되는가 보시는 거예요. 요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배당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배당부 시대에 얼마까지 갈 거고 배당락 이후에 빨리 얼마나 회복할 건가를 여러분들 배당 이후의 시장을 점검해 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동안 다우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상해 증시 빨간 색깔로 표시했는데 11월달 저점마저도 깰라고 그래요. 여기서 오늘 쌍바닥이 검증돼야 됩니다. 저는 쌍바닥 검증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 금리 문제가 상당히 마이너스였는데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조 되는 3천억 위엔을 긴급 뭐랄까요? 네, 수혈했기 때문에 여기서 터닝은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고점은 돌파 못할 것 같아요. 이게 2270이에요. 그러니까 2080, 780은 지지해주고 2200과 2250 정도 갈 때 우리 시장은 2000에서 2020까지 배당부 전에 형성되는지만 봐주세요. 왜냐하면 배당락이 통상적으로 한 1에서 1.5 정도 배당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1%라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980이라면 거의 20포인트거든요. 20에서 30이 배당락이 돼요. 그러면 배당부 시세에 1975나 80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대 직전 저점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튼튼하려고 그러면 2000 이상에서 배당부 회복 시세를 맞춰줘야 돼. 그거의 인덱스 게임이 코덱스 레버리지와 오늘부터 삼성전자 중심으로 나오는가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는 오늘은 263을 돌파해서 요번 주에 265를 갖다 주고 삼성전자는 145만을 돌파해 주는지 읽어내는 게 중요해서 요번 주에 가장 키포인트는 헤지펀드들이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세 회복할 때 인덱스 게임을 어떻게 구성시키느냐를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갖고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제 생각은 오늘 상해 증시가 도와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10시 반부터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가 윗방향으로 더 강화되는지를 읽어내는 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든 현물 매수가 들어오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든 이 3박자가 플러스 에너지가 나와주는지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해 증시 최장 기록이었죠. 지난 9거래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쌍바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바닥은 찍었다라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다만 2270은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상단 또한 제한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중국 증시 개장 상황과 함께 국내 증시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또 한 가지 부담이 됐던 건 엔화의 흐름이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한국 증시 방향은 어떻게 보실 것인지, 이러한 약세는 좀 지속될 것인지, 상해 증시와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바닥은 찍었지만 상단 또한 제한되게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 방향 결정은 저는 내년도 같아요. 네. 4분기 삼성전자 실적 노출 이후의 방향. 예. 그러니까 그거 갖고 지금 내년도 1,4분기를 나쁘게 보는 분들은 딱 삼성전자 10조 이하로 보는 분들입니다. 근데 좋게 보는 분들은
10조 이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 연초에 1월 한 7일에서 10일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N달러는 여기선을 하나 거주세요. 105엔. 이제 103엔은 직전 고점 돌파했습니다. 105엔 선. 속도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0엔. 요걸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 원달러는 1070원을 또 선을 거주시고 1100원을 선을 거주세요. 그래서 이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 그 현대차와 도요타를 같이 비교해 주세요. 이제 현대차는 제가 22만원대는 매도하지 마십시오. 이걸 26만원대 생각하셨어야 돼요. 26만원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현대차 매도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N이 분명하게 에나노믹스로 해서 103엔 돌파하고 105엔이나 110엔까지 갈 거다. 그 환경에 외국인들이 계속 현대차를 때릴 텐데 그거를 26만원에서 28만 30만원 간다 보다는 이걸 맞은 이후에 장이 중요하니까 일단 매도해놓고 22만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왜 22만원이냐? 작년도 저점이 17만원에서 26만원까지 중심값이 한 22만원까지니까 오름폭의 반 정도는 뺄 거다. 그 과정에서 22만원 지지해주고 되돌림이 줘야 되는데 이 되돌림 환경은 아까 얘기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도요타 사고 현대차를 더 팔다라고 만약에 내년도에 전략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엔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달러가 1070원에서 막아내지 않고 1100원을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도요타가 직전 고점인 6,600엔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대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10% 더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이제부터인데 그래서 이번 시장이 탄력을 그러니까 형성하겠습니까? IT만 갖고 안 돼요. 현대차가 방어를 해야 돼요. 22만원에. 그리고 24만원에 25만원까지 되돌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환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달러가 강세로 가더라도 어떻게 된다? 엔화가 속도가 빠르면 안 돼요. 105엔에서 막아내고 우리나라도 한 1060원, 70원 정도까지 가지만 그걸 치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런 숙제가 요번 얘는 1월 달까지 봐야 될 거고 그때까지는 이 롱숏 전략의 수위 조절이 나올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1, 4분기에 삼성전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로하고 엔화하고 그 다음에 원달러 이게 속도,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1월 달까지 1월 말 그 4, 4분기 실적에 다 대부분 노출될 때까지는 우리 시장도 그냥 1950에서 2050 박스에서 2000을 안착하는 여부만 연초 배당락 배당부 시세의 속도에 따라 좀 그때까지만 좀 관찰해보자. 그리고 2000이 안착될 때 방향이 정해질 텐데 그거 확인은 내년도 1월 한 첫째 주는 지나야 될 것 같다. 그때까지는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세의 속도 회복과 낙폭 과다주의 깻매꾸기 정도만 이루어지니까 저는 연말 연초장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뭐 코스닥 종목 투매하는 위치 늦으셨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배당받고 내년도에 차분하게 4,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호흡의 속도, 주식의 그 매매 속도는 좀 느긋하게 잡으시고요. 지금은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인덱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만 긴장 가지시면서 이 변동성의 파도를 조절하시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하게 되려면 IT의 상승뿐만 아니라 자동차주의 약세에도 제동이 걸려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면은 엔화에도 105엔대 정도에서 엔저 흐름이 조금 주춤해야 하는데요. 일단 1월까지는 2000선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그 이후로 연초 장세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지수 맥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코스피 한 주간의 지수 맥점 그리고 선물 지수 맥점도요. 일단 오늘은 263을 돌파해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263을 돌파하려면 반대로 261 라인을 깨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선물의 그래프 한번 보시죠. 여기 12월 2일 날 2050대 그 선물물이 271.15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그 바닥이 254.7까지 빠져서 그러면 저는 이걸 4등분 해갖고 딱 중심이 어디에 가 있나 봅니다. 이 딱 정확하게 262.9 그러니까 263을 치죠. 263에 여기 보시면 12월 9일 날에 263.95 고점 찍었고요. 이번에 테이퍼링 재료 나와갖고 미국 시장 급등할 때 아침에 갭상승 후에 급락했던 이날이 263.4입니다. 오늘 내일 중에 이거를 강력하게 돌파해주고 이걸 지지하면 2000 안착 성공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부 시세는 2000 위에서 형성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돌파 못한다. 그러면 애매한 수준에서 요번 1980에서 1994년에서 배당부가 형성되고 배당락 이후에 다음 게임은 내년 연초에 형성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를 삼성전자 갖고 보라고 그랬죠. 제가 전번 주에 모든 악재가 있어서 보이는 건 노이즈는 올라갈 확률이 없다 생각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갑니다 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왜? 이 데이터를 봐드렸죠. 삼성전자 대차 잔고가 360만 주인데 앞으로 50에서 70만 주가 대차 청산이 될 겁니다. 연말 연초. 이건 기계적으로 나와서 300만 주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250에서 270만 주까지는 갈 거다라고 제가 판단해 드렸습니다. 네. 전번 주 금요일 날에 대차 잔고입니다. 317만 주죠. 계속 상환이 들어갑니다. 이 상환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빌렸던 거를 공매도 친 사람들은 환매수한다는 얘기고 대차 거래를 이제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렸기 때문에 갚아 나간다, 빌려준 쪽에다 갚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윗방구 공매도 친 세력 환매수에 의한 일부 물량의 전환이 삼성전자를 윗방향으로 올려놓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장 중요한 맥점이 12월 16일 날 138만 3천 원으로 저점 찍었다면 저는 이 7% 라인 선을 빨간 줄색으로 그어드렸는데 요게 정확하게 잘 글씨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47만 9천 원입니다. 요 라인을 26일 배당부 시세 때까지 이걸 돌파시키면 이 장은 2000에서 2020 가고 선물은 265를 돌파해서 아주 해피하면 삼성전자 150만 원까지 갖다 놓으면 27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265와 270을 가느냐 여부는 삼성전자가 147만 원과 150만 원까지 갖다 놓느냐. 그럴 때 아직도 지금 310만 주인데 한 30에서 50만 주의 상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상환 에너지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은 악재가 계속 나와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리고 종목은 거기에 따라 틈새 전략만 형성될 거다. 그래서 요번 선물의 맥점은 이제는 오늘부터는 262를 안 깨면 굉장히 강한 장이고 261은 마지노선이다, 생명선이다 라고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면 267까지는 배당부로 보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147만원, 150만원, 종합주가지수는 2000에서 2020. 이게 혼자 삼성전자만 가면 안 됩니다. 시가상이 5개가 바스켓 매매로 현선물 프로그램 매수가 됐던 윗방향 에너지가 계단식으로 가주는지, 요거를 오늘부터 거래일수 3일 동안 배당부까지예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 260이 지지하는 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상단 267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27일에는 배당락이 있습니다. 12월에 결산법인 배당락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배당 요새 조금 코스닥은 일부 배당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해도 배당 받고 내년도에 4, 4분기 실적 놓칠 때 대응하십시오. 그러니까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은 느긋하게 1개월 동안 저는 정합판 끄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뭘 대응하겠다고 머리를 쓰지 마세요. 그냥 흘러보내시는 형입니다. 지금 장은 시가상의 종목들,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만 응용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덱스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지금 배당하고 이거는 관계없이 12,500원 선을 딱 거주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아까 삼성전자 맥점이 147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12,200원이 맥점입니다. 이 12,200원을 배당 락 이후에 치고 나가는지 보세요. 그러면 내년 연초장을 강하게 만들면서 윗방향으로 이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12,200원을 딱 거주시고요. 하단은 11,600원을 거줘서 16,000원만 깨면 땡겨주면 그래도 주가 관리는 들어오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연말 연초장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말 연초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IT의 선순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시면 내년도 1월 7일에서 1월 10일 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라스베가스 2013년 세스 국제전자 박람회가 이미 열립니다. 여기에서 플렉시블 웨어러블 관련된 제품이 또 신제품이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에 또 이때 기점에 여러분들 보면 삼성전자 4, 4분기 실적이 노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IT의 선순환이 나오는가, 그 선순환은 어떻게 보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눌림목 저점 대비해서 21% 에너지가 나오는지만 읽어주세요.
그게 26,300원인데 지금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과 27,000원을 가주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요번에 26,000원에서 37,000원까지 44% 올랐습니다. 이 34,000원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34,000원을 배당락 이후에, 배당부 시세가 아닙니다. 배당락 이후에 떨어지더라도 34,000원대를 지지선을 만드는지 최악의 경우 32,000원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는데 요 안에서 지지해 주는지 보시고 거기서 이제 직전 고점을 다시 배당부 시세 회복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해 주는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LG전자를 같이 놓으시면서 이 시장의 에너지는 이 IT 섹터에서 연말 연초장을 읽어내는 게 50% 시중의 중심은 여기서 읽어내는 게 해답이 아닌가. 그래서 IT 섹터가 만약에 윗방향으로 가주면 IT 부품주들이 이 대형주보다 두세 배 속도로 그동안 낙폭 과다주들이 움직일 거고 최근에 그 과정에서 테라세미콘이 11,500원에서 15,000원까지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비일비재하게 1월 달에 많이 나올 거다. 이 상황을 지금 미리 생각하자. 그래서 그 에너지가 IT의 삼성전자의 4사분기와 세스, 라스베가스 세스 모멘텀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지 읽어내는 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 업종은 IT 쪽에서 연말 연초장의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 시장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 장세 분위기 IT주의 선순환 구조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매매 잣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신흥국의 내년 선거 일정도 변수로 꼽아주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살짝 코멘트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그 양적 완화가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100억 불 줄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예요. 근데 앞으로 3개월이나 6개월엔 두 번째가 나오고 그 두 번째는 50억 불 할지 또 100억 불 할지. 근데 한 번 그 양적 완화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흥국 약간 그 뭐랄까요?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이러한 그 테이퍼링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신흥국가들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그 신흥국가들이 대부분들 선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지펀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선거의 정치적 변수까지도 신경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추세적으로 쇼커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잘 버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 세 번 때가 더 충격파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이런 쪽을 아닌데 신흥국 또 동남아시아 그 펀드 갖고 있는 분들은 청산하십시오. 2014년도가 더 끔찍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100억 불 축소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가 분명히 언제 빠른 속도라면 더 충격파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정치적 변수와 이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 이 신흥국 주가들은 저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는 쪽으로 가는지 같이 나쁜 쪽으로 가는지는 이 1사분기는 지나봐야 되고 우리 시장의 경상수지의 튼튼한 구조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가져야 되고 미국도 같이 동반 성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같이 읽어야 되니까 선거 변수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래서 신흥국 관련된 모멘텀 주가들은 저는 2014년도나 2015년까지는 계속 나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틈새 전략으로 중국 본토가 언제 돌아서느냐 이게 우리나라 시장한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번에 미국 시장 올라도 산타랠리 미국 시장 와도 그들만의 리그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오늘 상해 증시가 그만큼 중요한 이 맥점의 에너지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일정은 큰 그림으로 내년 1년 동안 외국인 헤지펀드의 전략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전략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신흥국 증시에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타격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정치적 변수까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런 신흥국 증시에서 차별화 전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함께 동조화돼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1분기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일치월장 시간 무국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뒤에 강조해 주셨던 중국 증시 개장 상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조 대표님의 말씀 함께 들어봤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개장 상황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 9거래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동안 중국 증시 유동성을 긴급 수혈하면서 결국 이번에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월요일장 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23% 상승한 2089.5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물들이 이어져 나오면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단기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난주 같은 경우 3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라고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큰 상승세를 이끌지 못하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6개 도시가 부동산 통제 목표 달성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6개 도시의 가격 상승폭이 모두 1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서 주택 가격 억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주택 시장에 대한 위축 우려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투입했다라고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금의 공급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고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낼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국의 중앙농촌 사업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농촌 도시 개발에 대한 언급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 개발 관련 업종들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급 악화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1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개장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언제 사보면 싼 가격에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효열의 이주식 삽니까에서 그 가격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궁금한 첫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전기 인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전고점을 돌파했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쯤 사보면 어떨까요? 가격 진단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자산주라고 할 수 있겠죠. KT라든가 한국가스공사 더불어서 우리가 투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자산주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단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지금 한국전력의 일단 시가총액을 잠깐 살펴보시면 21조 5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고요. 문제는 실적 가치인데요. 워낙 이제
약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성격의 기업이기도 좀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그동안 좀 약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21조 원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지만 총 자본금 규모가 50조 원입니다. 거기다가 부채까지 합친다면 전체 총자산 규모는 150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점차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상승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좀 싼 편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료 인상 때문에 바닥권에서 최근에 이제 한 3만 원 이하권에서 바닥을 형성하다가 계속 추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좋은 흐름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전력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인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가세라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원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원전 가동률 회복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 회복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모습에서 본다라면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좀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한 1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4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세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동향을 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서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라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10% 이상 정도 좀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좀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 인상에 따른 어떤 실적을 좀 기대한다라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를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추세선을 좀 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추세, 빨간색 선으로 보이시는 이 추세를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이 추세선 하단 부분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수 관심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역시 한 33,000원 이하권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아마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추세 흐름 물론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세란다라 그러면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가격 평가는 지금 싼 가격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앞으로 전기료 인상에 따른 수익성이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관의 투자 동향 체크해 보시는 것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고요.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한국전력 매수 관심가는 33,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괜찮겠다 하셨고요. 35,000원까지 홀딩하셔서 수익 내시는 전략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많이 올랐었고요. 월요일장 조금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사보면 어떨까요? 네, 전체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도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부채 비율이 좀 있긴 합니다만 싸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가 사실 최근에 한 17,000원 선까지도 한번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12,000원 선이니까 주가 자체로 보면 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을 잠깐 해드리면요. 두산인프라코어 잘 아시다시피 굴삭기라든가 공작기계, 건설기계 이런 쪽으로 특화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가총액이 2조 5,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조 5,500억 원인데요. 물론 부채 비율이 역시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산그룹도 약간 레버리지가 있는 기업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익 부분 또 실적 가치가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총 자산 규모는 12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좀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실적 부분에서 올해 좀 부진했죠. 1분기서부터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고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엔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특히나 최근의 모습에서의 흐름을 좀 본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GDR이죠.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을 좀 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소 수급에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분석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양새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계속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큰 반등을 한번 했었고요. 역시 그런 부분들은 역시 GDR의 상장이 좀 수급 부담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느냐, 재료는 소진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보이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다시피 4분기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연말인데요. 이제 내년을 좀 생각한다라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아의 경우도 건설기계 3대 주요 시장이죠. 미국이나 유럽, 중국의 어떤 경기 지표들이 호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라면 두산인프라코아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싼 주가입니다만은 뭐 그동안 악재가 좀 있었고 일단은 바닥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봤을 때는 매수 관심가는 역시 한 12,000원 초반 지금 정도의 가격이 되겠는데요. 한 12,000원 선 초반이나 약간 뭐 눌려준다면 굉장히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12,000원 초반이나 이하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쌉니다. 싼 편인데 이제 그런 기대감들 향후에 내년에 어떤 건설기계 시장의 호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뭐 가시화가 좀 돼야 주가는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일단 바닥을 확인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4,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목표가는 1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가격은 싼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올해 실적이 약했기 때문에 지수 또한 좀 흐름이 좀 약했었는데요. 하지만 싱가포르 증시 상장되면서 내년에는 좀 수급 부담이 완화되지 않을까, 실적 또한 개선세가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을 세워보자면 12,000원대 초반 그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한국전력과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일단 지금 가격 모두 싼 수준이다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관련돼서 전략까지 모두 세워봤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호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앞서도 이제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일진전기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진전기 사실 뭐 투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일 테고요. 최근에 주가가 여름 이후에 8월 이후에 급등을 보이면서 8월 이후로 본다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역시 이제 송배전 설비라든가 뭐 전기 관련해서 송배전 설비를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상으로 뭐 증권사라든지 기관에서 좀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2014년 매출액이 한 거의 1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29억 원으로 올해보다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현재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도 뭐 한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들이 좀 노후화됐어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노후화된 송배전 설비의 교체 수요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전력 효율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스마트 그리드 쪽인데요. 역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기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교체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수요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좀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좀 주가 추이를 보면 역시 기관이 5만 주 정도가량 매집을 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기관이 좀 주도하는 뭐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가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4,000원대부터 해서 좀 7,000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일진전기의 올해 펀더멘털이나 수급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흐름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2,700억 원 정도 되는 흐름이고요. 지금 보면 자산도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7,500억 원대의 자산을 좀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올해 이후에, 올해도 뭐 실적이 상당히 턴어라운드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이후에 수주라든가 또 영업이익의 증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추세적으로도 장기간에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역시 이 종목의 경우도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매수 관심가는 7,000원 초반 정도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증권사나 기관 쪽에서 10,000원 선까지 나와 있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9,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올해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일진전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급도 그리고 실적도 내년 더 좋아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을 세워본다면 7,000원대 초반에서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 9,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와 함께 종목들 가격 진단 모두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출발하게 되는 월요일장 오전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199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에 대한 게시판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센티비.co.kr로 들어오신 이후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시 핫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